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3억 원이 단 6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노후를 편히 보내려던 은퇴자가 어느 날 갑자기 택시 운전대를 잡게 된 이유.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설마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투자 사기로 신고된 피해 금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바로 은퇴자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죠. 오늘의 주인공도 그런 분 중 한 명입니다. 33년간 성실히 일해온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64세 김영수 씨입니다. 서울시청에서 33년간 근무한 모범 공무원이었죠. 김영수 씨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동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성실하고 검소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걸은 후 출근하는 것이 일과였고, 점심은 항상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회식이 있어도 일찍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을 더 좋아했죠. 영수는 정말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어요. 33년 동안 지각 한 번 없었고, 부정이나 비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전 동료의 말입니다. 그런 김영수 씨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와의 노후 여행이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은퇴하면 유럽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거든요. 두 번째는 아들에게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부모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거죠. 은퇴할 때쯤 손에 쥔 퇴직금과 연금 일시금은 약 3억 원, 33년간의 성실한 노동의 결실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 돈으로 충분히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죠.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금만 해도 5억은 필요해요. 아들의 말을 들은 김영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3억 원으로는 아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써버리면 자신들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은행 적금 금리는 3% 남짓.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불어나지도 않는 상황이었죠. 김영수 씨는 처음으로 투자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의 고민이 깊어갈 무렵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투자로 자산을 불려야 해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입니다. 저희 아는 분은 작년에 주식으로 50% 이상 수익을 봤어요. 부동산도 좋지만 요즘은 주식이나 코인이 대세죠. 특히 아파트 경비실에서 만난 이웃 할아버지의 말이 김영수 씨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수 씨, 나도 은퇴할 때 별로 돈이 없었는데 투자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2배로 불렸어요. 손자 용돈도 넉넉히 주고 아들한테 전세 보증금도 보태줬죠.
요즘 세상에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실제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니 정말 투자로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조금만 불리면 아들에게도 집을 해주고 우리 노후도 편하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하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식이 뭔지, 펀드가 뭔지, 코인이 뭔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러던 중 아파트 경비실 할아버지가 김영수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영수 씨, 내가 하고 있는 투자 모임이 있어요. 전문가가 직접 종목을 추천해주고 수익률도 정말 좋아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김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위험하지는 않나요? 저는 이런 거 처음이라서. 아, 전혀요. 여기는 정말 안전해요. 전문가가 모든 걸 다 관리해주고 우리는 그냥 돈만 넣으면 돼요.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에 김영수 씨의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가 관리해준다면 안전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이웃 할아버지가 실제로 성공한 사례를 보니 신뢰가 갔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김영수 씨는 생애 첫 투자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재앙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웃의 소개로 김영수 씨가 들어간 곳은 프리미엄 투자 리딩방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었죠. 처음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김영수 씨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올라오는 시장 분석 자료, 화려한 그래프와 차트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회원들의 수익 인증 캡처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실제로 그 오픈 채팅방에는 매일같이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종목 40% 수익 달성. 이번 달 수익률 65% 돌파. 전문가님 추천 종목으로 또 대박. 김영수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지켜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담당자는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김영수 고객님, 투자가 처음이시라고 하셨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해드릴게요. 우선 소액부터 시작해서 수익을 확인하신 후에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김영수 씨는 신중하게 1천만 원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돈의 30분의 1 정도니까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자 일주일 만에 1천만 원이 1,300만 원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0% 수익률. 은행 금리 1년치를 일주일 만에 번 거였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돈이 불어나다니. 이게 투자구나 싶었죠. 김 팀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고객님, 보시다시피 수익률이 정말 좋죠?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금 더 투자하시면 훨씬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한 달 후 1천만 원이 1,500만 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거다. 이제야 길을 찾았다.
점점 투자금은 커져갔습니다. 2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그리고 결국에는 전체 돈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까지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위탁관리 계좌라는 명목으로 김 팀장이 관리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었죠. 고객님, 저희는 전문 투자 회사입니다. 개인 계좌로 하면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어려워요. 위탁 계좌로 하시면 모든 걸 저희가 처리해드립니다. 둘째, 실제 계좌나 거래 내역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김 팀장이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캡처 이미지로만 수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셋째, 실제 수익금을 인출해 보려고 하면 항상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졌습니다. 지금 큰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 중이라서 중도 해지하시면 손해예요. 다음 달에 대박 종목이 상장되는데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김영수 씨는 이런 의심들을 떨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1억 5천만 원이 2억 원이 되었다. 2억 5천만 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의심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정말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아들 집도 해주고 아내와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김 팀장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의 전화를 해도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거나 곧 연락드릴게요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지만 김영수 씨는 계속해서 자신을 달랬습니다. 전문가니까 바쁘겠지.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김영수 씨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투자 채팅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화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죠. 급하게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만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김영수 씨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오류일 거야. 곧 연락이 올 거야.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김영수 씨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위탁 투자 피해. 그제야 자신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개인 간 거래로 분류되어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위탁 계좌 명의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해당 투자회사는 정식 등록업체가 아닙니다. 경찰서에 고발장도 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미 종적을 감췄고 돈의 행방도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3억 원 중 절반인 1억 5천만 원이 하룻밤 사이에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김영수 씨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영수 씨는 결국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투자한다고 돈을. 다 사기였어. 다 내 잘못이야. 아내는 처음에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그래도 우리 건강하니까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김영수 씨는 더욱 미안하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아내의 따뜻한 말에 오히려 자신의 잘못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아들에게 집을 해주겠다던 꿈은 산산조각 나고 아내와의 유럽 여행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1억 5천만 원으로는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텨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이런 투자 사기 피해자 중 50대 이상이 70%를 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금액의 대부분이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김영수 씨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노후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과 적금 이자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투자 충동을 일으킵니다. 둘째, 투자에 대한 지식 부족입니다. 주식, 펀드, 코인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니 전문가라는 말에 쉽게 현혹됩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의 성공담입니다. 실제로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넷째, 사기꾼들의 정교한 수법입니다. 실제 수익처럼 보이는 가짜 계좌 내역, 다른 피해자들의 가짜 후기, 전문적으로 보이는 분석 자료들로 속입니다. 김영수 씨는 지금 이런 교훈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첫째, 투자에서 확실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누군가 확실히 수익이 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미 사기입니다. 확실한 투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겠어요? 혼자 하면 되는 거요. 둘째, 내 계좌가 아닌 곳에 돈을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대더라도 내 돈은 내 명의 계좌에만 있어야 합니다. 내 손에 없는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셋째, 노후 자금은 잃으면 끝입니다. 젊을 때는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넷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투자하기 전에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특히 배우자와는 반드시 의논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다섯째, 정식 금융기관을 이용하세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곳에서만 투자하세요. 개인이 운영하는 채팅방이나 카페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김영수 씨는 지금 택시 운전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운전대를 잡습니다. 하루 벌이는 15만 원 정도. 한 달이면 400만 원 남짓됩니다. 64세의 나이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김영수 씨는 말합니다. 힘들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끝이거든요. 다행히 아내도 아들도 저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만 하면 된다고 격려해줘서 고마워요. 실제로 김영수 씨 가족은 이 실현을 통해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늦추면서 아버지를 도우려 하고, 아내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서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더라고요.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무서웠던 건 돈을 잃는 것보다 가족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저를 이해해 주니까 다시 힘이 나요. 김영수 씨는 현재 금융피해자 모임에서 활동하며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알리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지요. 제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으려면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야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혹시 큰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를 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기억하세요. 노후 자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입니다. 큰 수익을 노리다가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작더라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 주변에 투자 권유를 받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저는 제 실패가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멘트만 정리했습니다. 혹시 이 대본을 별표 더 극적인 다큐멘터리 톤 별표으로 바꿔드릴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별표 차분한 상담 톤 별표를 유지할까요?